자, 이제 안에 뭐 설정하는 거나 다양한 기능들을 살펴볼게요. 전원 버튼 꾹 누르면 됩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거 여기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클릭, 사진, 동영상, 슈퍼나이트, 피사체 추적, 슬로우 모드, 하이퍼랩스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왼쪽 옆에 있는 거 요거 있죠.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사진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찍었던 영상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삭제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위에서 아래로 스와이프 해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내장 메모리 47기가 그리고 외장 SD카드 117GB. 이건 제가 따로 구매해서 SD카드를 사용한 거예요. 클릭을 하면은 SD카드로 전환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내부 저장 장치로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장 장치를 클릭하면은 내부 저장 장치 포맷이나 SD카드 포맷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확대는 여기 있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떠요. 이렇게 확대도 하고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건 손떨림 방지라고 하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아래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 자, 했을 때 오프 있고요, 락스테디 있고요, 락스테디 플러스, 호라이즌 밸런싱, 호라이즌 스테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80부터 해가지고 2.7K 해상도 60프레임까지는 요 4개를 다 쓸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넘어가면 4K 만약에 뭐 예를 들면 30프레임이다 그럴 때는 락스테디랑 락스테디 플러스 그리고 호라이즌 밸런싱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사용하려면은 이제 해상도를 낮추셔야 되는데 저는 4K 30프레임만 쓰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쓰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비교를 좀 도와드릴게요. 락스테디로 왔을 때는 표준, 광각, 초광각, 자료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스와이프하고 난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설정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 사람 모양 클릭, 현재 설정 저장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뭐냐, 예를 들면은 제가 일반 동영상 모드에서 자주 쓰는 설정 값이 있을 거예요. 뭐 4K 16대9에다가 30프레임, 락스테디, 그리고 뭐 컬러는 보통 10비트, 화이트 밸런스 이런 식으로 설정 값이 있겠죠. 그 설정 값을 저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정한 값에 동영상 아이콘이 뜨죠. 슈퍼나이트도 설정을 하나 해놓은 게 있다. 뭐 화이트 밸런스 노출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선택하고 저장을 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일일이 여기 들어가서 설정하고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동영상 1번 아까 설정했던 값이죠. 이거 슈퍼나이트 1번 아까 설정했던 값 이렇게 바로바로 킬 수 있다는 거. QS 퀵 스위치 설정을 가볼게요. 특징을 클릭하면은 세 가지 모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드 간 전환이 뭐냐, 촬영 모드를 선택해요. 음성 안내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내가 자주 쓰는 동영상을 슈퍼나이트만 이렇게 해놨다. 자, 옆에 요거 버튼 있죠. 요 버튼 눌러볼게요. 동영상 슈퍼나이트. 말 그대로 퀵 스위치로 빠르게 전환을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촬영 모드를 만약에 피사체 추적, 슬로우 모션 다 클릭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사진, 동영상, 슈퍼나이트, 피사체 추적, 슬로우 모션 이렇게 빠르게 모드를 변경하면서 음성으로 안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진은 안 쓰기 때문에 없애는 걸로. QS 두 번째 프리렉 시작 종료. 이거는 사전 녹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순간에 그 찰나를 잡아야 되는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낚시할 때 입질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자, 사전 녹화 이거 누르세요. 옆에 있는 전원 버튼 딸깍. 그럼 프리렉 사전 녹화 중이에요. 계속 틀어놓다가 녹화 버튼을 누르면 이전에 사전 녹화했던 부분이랑 지금부터 촬영하는 거랑 둘 다 저장이 됩니다. 여기 밑에 클릭을 해봐요. 동영상 표시 있죠. 이걸 눌러줘요. 그럼 동영상 있고요. 프리렉 사전 녹화를 몇 분 할지 설정 가능하고요. 이 촬영 녹화 버튼을 누르기 전 상황도 다 담아놓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루프 촬영도
녹화 종료 20분 전까지만 동영상을 저장합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면 1시간 동안 찍어놨다. 그러면은 끝나기 지점으로부터 20분 전까지만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맨 앞에 있던 40분은 없어진다는 얘기겠죠. 모드 세 번째, 화면 잠금.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찍다가 똑같이 이 버튼 있죠. 이 버튼으로 세 가지 모드 다 사용 가능한 거예요. 설정에 따라. 스크린 잠금이 됩니다. 밀어서 잠금 해제. 세 번째는 밝기 모드. 그리고 저는 50으로 넣었어요. 딱 중간. 요 모양은 방향 잠금 온오프 기능이에요. 방향 잠금 켜짐, 방향 잠금 꺼짐. 만약에 껐다 가정했을 때 자 어떻게 되냐? 이런 화면들을 잘 봐주세요. 세로로 돌아가면 이런 화면들도 세로로 바뀔 거예요. 자, 세로로 바뀌었죠 지금. 또 가로로 돌렸다. 가로로 가죠. 그러니까 화면이 전환되는 거예요. 방향 잠금을 켰다. 그럼 잠금이 됐다는 얘기겠죠. 돌리고 뭐 아무리 이렇게 해도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방향 잠금을 끄면은 세로 모드 촬영이 가능한 거죠. 방향 잠금을 켰다. 그럼 잠겨졌다는 거겠죠. 그냥 가로로 눕힌 걸로 촬영이 됩니다. 세로 모드를 그래서 사용하실 거면 방향 잠금을 꺼야 됩니다. 하지만 방향 잠금을 키던 끄던 처음에 이렇게 가로로 만약에 찍었는데 세로로 이렇게 돌렸다 해서 갑자기 세로로 촬영이 되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게 그냥 뒤집어진 모양으로 나온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향 잠금을 끈다면 세로 모드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것만 체크해 주세요. 전 그냥 가로로만 어차피 찍을 거기 때문에 방향 잠금을 킬 겁니다. 세로로 돌아가지 않게 만들 거예요. 스크린 잠금 기능이에요. 스크린이 잠깁니다. 그냥 밀어서 잠금 해제. 육각형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자, 화면 잠금 해제이지 이거를 들어가봐요. 오른쪽으로 밀게 할 수도 있고 위에서 밀어서 해제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위로 밀기, 위로 밀면 돼요. 오른쪽으로 밀기로 해놨다 그러면은 밀어서 잠금 해제를 해야 됩니다. 전 요게 더 좋아요. 자, 여기 있는 거는 음성 제어 기능을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육각형을 들어가요. 내리면 음성 제어 기능이 있을 거예요. 눌러요. 음성 제어 활성화. 그 다음에 음성 명령이 있을 거예요. 스타트 레코딩, 스탑 레코딩, 테이크 포토, 셧다운. 스타트 레코딩. 오, 스탑 레코딩. 오호, 굿. 하지만 전 사용을 잘 안 할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건 뭐냐면 전면 전체 화면을 뭐 키느냐 끄느냐 그 기능이에요. 만약에 켰다 그랬을 때 이게 전체 화면으로 뜹니다. 전면 전체 화면을 껐다 그러면 이렇게 뭐 배터리 잔량도 나오고 촬영 가능한 이제 시간도 나오고 설정 값도 좀 나옵니다. 이렇게 요 육각형에 있는 설정들을 한번 볼게요. 클릭. 자, 스냅샷 이게 뭐냐? 자, 마지막 설정 동영상 하이퍼랩스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한데 스냅샷을 켰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일단 꺼볼게요. 끈 상태에서 마지막 설정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녹화할 수 있어요. 버튼 한 번으로. 그러니까 키고 녹화 버튼 누르고 설정 들어가고 이러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로 이제 끌까요? 라고 뜹니다. 그러니까 잠깐의 촬영을 위해서 빠르게 찍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스냅샷 기능을 껐다 눌러도 안 돼요. 빠르게 전원 켜고 영상 찍고 설정값 들어가고 뭐 이러지 않아도 마지막으로 사용한 모드를 버튼 하나로 더욱더 간편하게 촬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단일 스크린 미리 보기 잠금 시 스크린 끄기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은 이렇게 화면이 나와 있어요. 스크린을 껐다 그렇게 되면 화면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녹화할 때 배터리를 좀 아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녹화하다가 전면 화면을 좀 봐야 된다 그런 경우에 터치만 하면 돼요. 밀어서 잠금 해제. 그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또 후면이 꺼져요. 만약에 후면을 다시 살렸다 전면이 잠깁니다. 배터리 아끼기에 좋죠. 단일 스크린에 이어서 디스플레이 항상 표시 있죠. 요것도 한번 체크 바이오로 도와드릴게요. 자, 단일 스크린 미리 보기를 한 상태에서
자, 디스플레이 항상 표시. 만약에 이렇게 다 설정을 해놨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뜨냐. 자, 뒤집으면은 이런 스타일로 떠요. 그리고 밀어서 잠금 해제도 가능하고요. 스타일을 바꿀 수도 있어요. 화면에 뜨는 거를 뭐 기본 다크 모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를 만약에 껐다 하는 경우에는 아예 꺼진 화면을 만나볼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하려고요. 어차피 나중에 전면 카메라 쓸 때는 밀어서 잠금 해제해서 영상만 찍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디스플레이 항상 표시를 꺼놓으려고. FOV 부스트 렌즈. 부스트 렌즈를 부착해야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촬영 시 스크린 끄기. 자, 촬영 시 스크린 끄기는 뭐냐면 녹화 버튼을 누르고 3초 뒤에 화면이 꺼질지 15초 뒤에 화면이 꺼질지 1분 뒤일지 10분 뒤일지 사용 안 함일지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만약에 3초 뒤로 그냥 해볼게요. 녹화 버튼 눌렀다 그러면 3초 뒤에 화면이 꺼질 거예요. 배터리를 또 아낄 수가 있는 거죠. 누르면 화면이 다시 켜집니다. 전 사용 안 함으로 할 거예요. 타이머 촬영도 모두 동영상, 뭐 시간, 길이, 반복을 몇 번 할지 이런 것도 설정 가능합니다. USB 모드로 뭐 C타입이나 PD 케이블 사용해 가지고 이 카메라를 안드로이드나 PC, 맥에 연결할 수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선 연결, 와이파이 주파수도 이렇게 선택 가능합니다. 비트 전송률, 뭐 표준이라든가 높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죠. 알림음, 뭐 격자, 사선, 격자 플러스 사선 가능한데 그런 거 격자가 생기는 거예요. 격자 플러스 사선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름 관리, 자동 꺼짐. 한 5분 정도 사용 안 할 때는 자동 꺼짐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죠. 30분, 10분, 2분.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지 않아도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평 캘리브레이션. 이거는 해주셔야 돼요. 약간 안정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평한 곳에 그대로 두고 그럼 캘리브레이션 완료. 안정한 작업이 끝난 거예요. 내장 마이크 오디오 백업 켜놓는 게 당연히 낫겠죠. 조금 조용한 환경에서 오디오가 어떻게 들리는지 확인해 보세요. 오디오 체크, 오디오 체크. 말을 하면 이렇게 또 선명하게 잘 들리는 것 같아요. 4K 60프레임. 해가 좀 많이 쨍쨍한데도 선명하게 잘 나오네요. 오디오도 중간중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약간 영화 같은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오즈모 포켓3 그 세트 구매할 때 들어있던 이 마이크 있잖아요. 이게 액션 5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자, 연결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설정 들어가서 무선 마이크 있죠. 여기 클릭해요. 그리고 TX1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전원 버튼을 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초록색이 파란색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요거를 클릭하면 됩니다. 요거 클릭을 해줄게요. 뚝 누르고 있으면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그럼 얘가 빠르게 깜빡일 때까지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연결이 됐습니다. 오호. 그래서 뭐 오즈모 포켓3에 연결해 쓰셔도 되고 요거 있으신 분들은 액션 5에도 연결 한번 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디오 연결을 한 겁니다. 게이지가 잘 뜨네요. 마이크 테스트, 오디오 연결을 한 겁니다.